네, 반갑습니다. 계좌 까고 올리는 종목 분석 NHN벅스입니다. 네, NHN벅스 먼저 계좌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NHN벅스를 보유한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흑자 전환하는 기업, 흑자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한 2, 3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 종목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 매매도 조금 했었고, 근데 결과가 어쨌든 계속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다시 또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아주 저평가 상태. 제조업 기준으로도 저평가고,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이 음원 시장 관련 종목으로 평가를 하자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3배는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 살 사람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음원 시장은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원 시장 재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근거에 따른 결론 도출이 저는 매수였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해석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리고 논쟁은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시간 지나면 결과 나올 건데 굳이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따라서 후회 없이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HN벅스의 강점 엔터테인먼트하고 음원입니다. NHN벅스는 되게 독특하게도 음원 서비스 업체인데 엔터 기업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러니까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이 수익 구조가 이렇습니다. 음원의 수익 구조의 한 30에서 40은 판매 사목 그리고 이게 저작자들의 몫인데 이거 중에서도 한 20 정도만 작곡가나 가수한테 가고 나머지는 이 엔터 회사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원 하나를 뭐 요즘 900원인가? 이거를 하나를 팔았다. 600원인가 900원인가 그럴 텐데 하나를 팔면 실제 가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작곡가 손에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고 엔터사나 판매사가 먹는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일체화를 시키면 싹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싹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뭐가 좋냐면 지금 이 음원 사이트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서 가격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통신사 제휴.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어떤 할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쟁이 달렸는데 그러면 NHN벅스가 지금 위상이 어떻고 경쟁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벅스뮤직이 멜론하고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컸었고 인지도도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근데 쪼그라든 거에 비하면 과거 위상에 따른 어떤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벅스는 매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지금 빅히터가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갖고 인수를 할 만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NHN벅스는 벅스뮤직, 세이클럽, 하우 엔터테인먼트, J플래닛 엔터테인먼트, NHN 구프렌즈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벅스는 음원 서비스 하는 거고 세이클럽 잘 아실 텐데 요게 그 위버스 방탄 그 위버스의 어떤 연동을 시킬 만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거의 안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또 살려볼 수가 있고, 하우 엔터테인먼트에는 황치열이 있는데 이 중화권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엔터사를 지향하는 빅히트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과 맞을 수 있습니다. 제이플래닛에는 뭐 유리상자가 있고 이런 뭐 다양성을 또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신인 걸그룹도 있는데 뭐 딱히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솔라였는데, 예, 그거 하고, 그리고 NHN 구프렌즈는 그냥 단순히 지분 조금 갖고 있는, 이게 사회적 기업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요게 지금의 빅히트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음원 시장 재평과 관련해서 소리바다는 퇴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업체가 한국 음원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 인수를 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잠재적 인수자가 둘이나 나타났다. 뭐 물론 NHN에서 이 NHN 벅스를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매물로서의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시장 관심을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빅히트는 상장 첫날 끝났고,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급 분석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 고점을 맞추고 빅히트의 고점을 맞추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서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주인공이 첫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첫날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아니, 첫날이 아니라 초반에.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빅히트에서 관심은 빅히트가 인수를 할 수 있는 엔터나 음원 관련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제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빅히트가 인수를 예상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NHN 벅스가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나고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NHN 벅스를 인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음원 유통이나 엔터사 동시에 인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벅스는 음원 유통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 100%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벅스가 지금은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고음질 서비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 음원, 원음을 서비스하고 이쪽에 특화가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확보한 곡이 4천만 곡이 넘습니다. 이거는 점유율과 무관하게 가장 많습니다. 국내 음원 유통사 멜론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장기간의 서비스를 해오면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음질 서비스 전문하고, 예, 또 이렇게 확보한 곡의 숫자,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NHN 산하에 있을 때는 거의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용만 드는 거지만, 이 빅히트나 아니면 세계 1위 스트리밍 업체가 벅스를 인수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역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인수해서 비싸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장난 중고차가 있습니다. 고장난 중고차를 일반인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이 사면 그냥 바가지 쓴 겁니다. 근데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가 사면 고장난 중고차를 고쳐가지고 그냥 중고차가 됩니다. 그냥 중고차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아무나 NHN 벅스를 인수해서는 효과가 없고, 세계 1위 스트리밍 업체나 빅히트 같은 업체들이 인수를 했을 때 인수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 100억 투자했는데 200억, 300억 가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리고 세이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탄의 위버스 이거를 확장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이클럽은 유료화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버스를 어떻게 유료화를 하고 수익원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 예, 이런 거를 세이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세이클럽의 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 엔터테인먼트의 황치열은 중화권에서 인기가 있는 스타고, 제이 플래닛 엔터테인먼트에는 NC야, 루나솔라였구나. 왠지 별로일 것 같은데, 예, 유리상자 등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탄 빅히트가 가장 선급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방탄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의존도, BTS 의존도를 줄여야만 나중에 BTS 멤버 중에 군대 가는 멤버가 등장한다 해도 충격을 덜 받을 거고, 이게 상장 회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 NHN 벅스를 인수를 하면 예상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NHN 벅스의 실적을 보면 일단 흑자 기조는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면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고,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면 실적이 늘어납니다. 분기로 따지면 실적 좋을 때는 한 34억 이렇게 납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어떤 방탄 등 빅히트하고 관련된 음원 유통에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재편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 정도의 이익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간 그러면 100억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연결 기준으로 빅히트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수하는데 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9,600억 조달했는데 음원사하고 엔터사 두 개를 한꺼번에 인수해서 매출 의존도를 낮춘다. 방탄의 매출 의존도. 그러면 NHN 벅스를 인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냐? 매출이 한 900억, 80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못 낮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빅히트의 매출이 5,800억. 의존도를 한 10%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인수를 하면. 그리고 영업이익도 더 보태지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수 효과가 있고, 9,600억 중에서 한 1,000억 써가지고 그런 효과를 낸다면, 그리고 그렇게 더 키워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인수 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음원 시장 NHN 벅스가 뭐 이익 내고 있는 회사를 왜 팔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도자로서도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멜론 시장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멜론이 한때 점유율이 60% 이상이었는데 지금 38%까지 내려왔습니다. 멜론이 이렇게 내려온 건 SK텔레콤이 멜론 팔아먹고 다시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인데, SK텔레콤의 양아치 짓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18%. 이게 뭘 뜻하냐면 통신사의 할인이 이 음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벅스처럼 음원 확보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부터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있고, 엔터사도 있고,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이 NHN 벅스를 인수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제공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벅스 인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조각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도 충분히 인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인수 타진이 들어간 적도 있는데 NHN 벅스가 5천억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서 매각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NHN 벅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텔레콤은 플로로 점유율을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할인 제공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KT하고 LG U+가 합쳐가지고 진입 유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이버 뮤직을 이제 없애면서 바이브에 집중을 하는데,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이 바이브도 어느 정도 합산해가지고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기반의 유튜브 뮤직도 점유율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 뮤직은. 근데 벅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플 뮤직 세계 2위 스트리밍 업체인데 거의 퇴출 수순이고 소리 받아도 끝나는 상황. 이대로 가면 벅스는 뭐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NHN 벅스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경쟁 격화되는 이 음원 시장을 봤을 때 NHN 벅스도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수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할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빅히트가 타기업 인수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면 2019년 7월에 소스뮤직을 인수를 해서 여자친구를 소속사로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소스뮤직을 통해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잡히고, 2019년 8월에는 슈퍼블을 인수해가지고 이 음악 게임 전문 업체인데 이걸로 이제 BTS 게임을 만듭니다. BTS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게임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플레이디스를 인수해서 세븐틴 뉴 이스트 이런 연예인들을 또 소속사로 두게 되고, 지금 코즈 엔터테인먼트도 인수 타진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BTS 의존도를 낮추는 상태에서 또 큐브엔트의 또 인수를 거론하고 있고, 추가 타진 중인 음원 회사가 아마도 NHN 벅스일 거고, 이 게임 회사는 또 역량 있는 회사 또 추가로 해서 붙여줄 수 있고, 엔터 회사는 이거 사면서 두 개가 동시에 딸려오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게 BTS 의존도를 낮추려는 빅히트가 9,600을 손에 쥔 상황에서 NHN 벅스만큼 매력적인 매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건 그냥 저의 뭐 소위 말하는 내피셜이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 같으면 제가 빅히트 대표라면 저는 NHN 벅스 인수합니다. 어차피 다 사람 마음이 거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NHN 벅스 가치가 지금 어떻느냐, 사실 이런 내피셜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옵션인 거고, 실제 지금 이런 거 아니라도 투자를 할 만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올라왔고, 적자를 보던 시기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도 코로나나 뭐 이런 나쁜 환경에서도 어쨌든 올해도 흑자입니다. 줄어들긴 하지만.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인수 당시에 321억 원에서 현재 4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일단 이거 합격. 이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 범위 내에서 주중하는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NHN 벅스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남은 주식을 사들여서 비상장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NHN 벅스의 자산이 683억 원으로 잡히는데 여기에는 자사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자사주 15% 갖고 있고 요 가치가 120억입니다. 요거 더하면 800억입니다. 아직도 적정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산가치. 아직도 자산가치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유형 자산이 크게 필요 없는 업종들, 뭐 엔터,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은 보통 2배를 받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치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 재무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아주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금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무 활동으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재무 활동으로도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건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갚아 나간다. 이것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가면 멋집니다. 삼성전자가 당장은 유동성 항아리가 돼서 크게 주가가 오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뭐 1년에 50조씩 투자를 해 나갑니다. 40조.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갑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와. 이런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올라가는데 일단 뭐 당장은 그런 게 없고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NHN벅스는 가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냥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에서 주봉에서 월봉에서 다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NHN벅스 일봉이 그 말씀드린 2.5%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수한 시점도 이 들어가는 시점 5,200원에 매수했는데 그때 종가로 샀습니다. 이 종가로 산 게 이틀 전 이날입니다. 2.5% 됐으니까. 근데 종가로 그 전에 보면 요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끝났지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머무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종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일봉으로도 어쨌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일봉에서도 가능성이 보이고 그게 아마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서 일단 엔터주들의 어떤 대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음원업체들의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60주선 돌파하는 겁니다. 요 녹색 선. 이때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전차고 나왔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근데 그때보다도 주가가 거의 뭐 절반 수준 당시보다 절반 수준인데 이때 흑자 나고 올해도 흑자 나고 오히려 회사 가치는 이익이 누적되면서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회사가 뭘 했느냐? 회사는 그동안에 자사주를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수해서 잠재적인 매물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렸습니다. 보시면 자사주가 지금 현재 15%나 됩니다. 그리고 네오플라이 얘들은 9.5%, 9.05% 갖고 있는데 못 팝니다. 18,000원대에도 안 팔았으니까. 지금 그때도 안 팔다가 지금 팔면 뭐가 됩니까? 배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인 상장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아니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봅니다. 개인이 있으면 뭐 상속세 아낄 거라고 주가 완전 방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최대 주주인 종목들은 그런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상장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으면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물량을 못 내놓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 주식이 30%밖에 없습니다. 70%가 묶여 있고 자사주 매년 사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년 사서 잠재 매물을 없애면서 유통 주식 30%밖에 없고 근데 과거 실제 그 30% 대부분은 이때 물려 있을 겁니다. 13,000원대 매물 분포를 보면 이 연두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많은 게 9,000원, 13,000원, 14,000원, 17,000원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통되는 주식 대부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유통 주식이 없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팔 사람이 없으니까. 팔 사람이 없는데 자사주 외에는 또 살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월봉에서 신호도 났고 주봉에서 60주선 돌파, 일봉에서 그 2.5%. 조건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뭐 이 조건 갖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특징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합격점.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를 가져가느냐 18,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뭐 이익 내서 올라가려면 한계가 있고 뭐 매각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인수 후보가 빅히트, SK텔레콤, 그리고 세계 1위 스트리밍 업체. 그 1위 업체가 이름이 뭐였지?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많이 불편합니다. 방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스포티파이. 예,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스포티파이도 한국 진출하려면 이 벅스를 인수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다른 시도보다. 왜냐하면 애플이 세계 2위인데 애플조차도 국내 음원 시장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스포티파이도 아마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벅스를 인수하는 게 훨씬 한국 진출이 수월하다. 그래서 따져보면 잠재적인 인수자가 3개고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NHN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할 때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주가도 18,000원에 샀고. 그러면 18,000원 만들려면 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최소 1만 원은 가야 되고,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한 13,000원 정도는 가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까지 크게 보고 매각 과정에서 아마 이게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능하다. 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NHN벅스가 이전에는 시장 관심을 받을 게 없었는데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음원 시장 재편하고 어떤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매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NHN벅스의 강점은 음원 서비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내 1위의 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고음질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엔터사 2개나 두고 있고, 세이클럽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방탄의 위버스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빅히트 상장은 오늘 했지만 첫날 주인공이 죽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죽었는데 그렇다고 영화 끝낼 수 없으니까 엔터나 음원 관련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빅히트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예상 기업 중에서 NH벅스가 유력하다. 그 이유는 벅스를 통해서 이제 음원 유통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음질 서비스를 전문으로 할 수 있고, 세이클럽 기반으로 이제 위버스를 확장할 수 있고, 하이 엔터테인먼트, 제이 플래닛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통해서 BTS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NHN벅스가 NHN에서 팔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소리바다가 퇴출 상태고, 다른 업체들은 뭐 통신사 제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기반, 그러니까 포털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 고객층을 묶어둘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벅스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소리바다는 이미 퇴출 수순을 밟고 있고, 애플뮤직도 세계 2위 스트리밍 업체지만 국내 시장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벅스는 이대로 가면 기업 가치가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조건의 인수 제한이 들어오면 파는 게 맞을 겁니다. 이대로 쪼그라드는 것보다. 그리고 빅히트는 이렇게 계속 자금을 통해서 BTS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이번에 9,6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코즈나 큐브 엔트나 이런 쪽으로 더 진행을 하고 NHN벅스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해볼 만한데, 근데 이거 아니라도 투자할 만만 해야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를 살펴보면 재무적으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자사주의 가치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리고 투자를 지속하면서 부채도 계속 갚아나가는 이상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익잉여금만 433억이라서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봉에서 2.5% 안에 드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 주봉에서 60주선 돌파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월봉에서도 이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도 합격점, 목표가도 매각할 때 과거 받았던 가격까지는 가야, 이 가격을 가야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또 네오플라이의 9% 주식도 털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팔지 못하는 주식이 70%나 돼서 유통 주식이 거의 없고 매물 분석을 통해서 보면 10,000원 위로 거의 대부분의 매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오르지 않겠느냐, 관심만 받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좌가가 올리는 종목 분석 NHN 벅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